강민수의 발걸음이 요양원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있는 피아노가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느껴졌죠. 요양원에는 지금 민수 혼자였습니다. 가정부도 간병인도 다른 환자도 모두 외출한 시간이었어요. 이상한 끌림은 그날따라 강렬하게 그를 붙잡았습니다. 민수는 피아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죠. 그리고 그는 결국 금기를 깨버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 순간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불러올 거라는 걸요. 여러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치매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30년간 숨겨진 비밀, 복수와 용서, 그리고 DNA가 밝혀낸 충격적 진실의 기록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 이름은 강민수 78살. 치매 진단을 받은 건 지난 봄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왜 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헷갈리고 집 주소도 가끔 잊어버렸죠.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양원 들어가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은 시골 끝자락에 있었어요. 은하요양센터라는 녹슨 간판이 철문 옆에 걸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양 냄새와 죽 끓이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나를 맞이해준 사람은 검은 점퍼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앞으로 아버님은 제가 모실 겁니다. 그의 이름은 현우.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손길은 참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늘 뭔가 어두운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새벽 6시 죽 9시 약, 낮 1시 점심, 3시 간식. 나는 매일 창밖만 바라봤어요. 겨울이라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현우는 완벽한 간병인이었습니다. 식사 챙기고 약 먹이고 산책시켜주고. 하지만 가끔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징후 같은 게 서려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현우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더 참아야 돼요? 벌써 석 달째잖아요. 조금만 더 아직 때가 아니야. 나는 재빨리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저 남자가 날 노리고 있다. 다음 날부터 나는 현우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그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검은 수첩 한 권.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수 계획. 1단계 신뢰 얻기 완료. 2단계 고립시키기 진행 중. 3단계 진실 말하기. 4단계. 4단계는 검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작은 글씨로 30년을 기다렸다. 강민수, 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지.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뭐 하세요?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 읽으셨군요. 현우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당신 대체 누구요? 왜 나를 복수하려는 거요? 복수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복수죠. 30년을 기다렸으니까. 30년 전에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아무것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기억 안 나시죠? 당연하죠. 치매니까. 현우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줄게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요. 1995년 2월 14일. 현우가 날짜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한 남자가 집을 나갔어요. 빨간 가방 하나 들고. 아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죠. 5년 키운 아들이 아빠 어디가? 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냥 가버렸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 설마 아직 모르겠어요? 현우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녀와 5살쯤 된 아이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이게 누구인지 아세요? 사진 속 남자는 젊은 시절의 나였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이 버리고 간 아이예요.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버렸을까요? 왜? 2년 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남이었죠. 당신을 찾느라 전국을 헤매다가 병원도 제때 못 갔어요. 저는 7살에 고아가 됐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설에서 자랐어요.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밤마다 생각했죠. 왜 날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20살이 됐을 때 드디어 당신을 찾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재혼해서 새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더군요. 딸도 있고 손자도 있고. 나만 빼고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10년을 준비했어요. 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간병 자격증 따고 요양원에 취직하고. 당신이 치매 진단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배치받았죠. 처음엔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로. 현우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칼륨 주사액이에요. 과다 투여하면 심장마비로 보이죠. 아무도 의심 안 해요. 늙은 치매 환자니까.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니 복수할 가치도 없더군요. 기억도 없고 가족도 다 떠났고 이미 벌을 받고 있잖아요. 현우는 약병을 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진실을 알려주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자고. 매일매일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상기시켜주면서요. 다음 날 나는 현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아이를 버렸을까? 왜? 무슨 이유로? 나는 요양원 창고에 맡겨둔 내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앨범, 옷가지, 서류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낡은 금고 하나를 비밀번호는 왜인지 기억났습니다. 214 현우가 말한 날짜, 내가 집을 떠난 날. 안에는 DNA 감정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검사 의뢰인 강민수. 검사 대상 강민수 아동 이름 강현우 5세. 친자 확률 2.7%. 결론 생물학적 친자 관계 아님. 검사일 1995년 2월 10일.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내가 왜 떠났는지, 왜 아이를 버렸는지. 그리고 그 밑에 편지 한 통 안에 필체였습니다. 당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모든 걸 알았겠죠. 현우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사업 실패로 술만 마시던 그때 나는 외로웠고 실수를 했어요. 회사 부장이었던 그 사람과 현우가 태어나고 나서야 의심하기 시작했죠. 당신 눈이랑 하나도 안 닮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했고 결과는 최악이었어요. 당신에게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현우는 죄가 없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이 금고를 열었다면 이미 견딜 수 없었던 거겠죠. 제발 현우에게만은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에게 아빠는 당신뿐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났구나. 아이를 사랑했지만 볼 때마다 배신이 생각나서 차라리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5년간은 내가 키웠는데 그 아이에게 난 아빠였는데. 며칠 뒤 나는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나는 DNA 감정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발견했어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보세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글자를 따라 내려갔어요. 친자 확률 2.7%. 생물학적 친자 관계 아님. 현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니에요. 30년 전에 한 검사예요. 당신 어머니의 편지도 있어요. 나는 편지도 건넸습니다. 현우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그래서 현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날 버린 거예요? 내가 당신 아들이 아니니까. 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그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복수하려고 했는데 나는 당신 아들도 아니었어? 나는 현우 옆에 앉았습니다. 현우 씨, 가까이 오지 마세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날 버렸어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맞아요. 나는 당신을 버렸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았을까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5년간 함께한 시간이 거짓이 되나요? 현우가 나를 봤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죠. 당신이 첫 걸음마를 떼었을 때, 자전거를 탔을 때,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진짜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나를 피했어요. 최소한의 돌봄만 하고 떠났죠. 어느 날 오후 요양원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정부도 외출하고 다른 환자들도 검진 나갔고 현우도 장을 보러 갔죠. 나는 요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피아노가 있었어요. 이 피아노는 요양원의 금기였습니다. 절대 만지지 마세요. 모두가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한 번만 쳐보면 안 될까? 나는 천천히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88개의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 건반을 눌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름답고 슬프고 그리운 선율.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작은 아이가 내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건 피아노야. 아빠가 어릴 때 배웠던 거란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건반 위에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누르는 거야. 조심조심. 와, 소리가 나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최고예요. 그 웃음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뭐 빠뜨린 게 있나?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고 있는 나를 봤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곡은 나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음까지 쳤어요. 고요가 흘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 씨,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곡 당신이 5살 때 좋아하던 곡이죠. 현우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당신, 기억났어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당신이랑 내가 이 피아노 앞에, 아니, 우리 집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함께 쳤었죠. 당신이 아빠처럼 치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내가 너무 기뻤었어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를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내 핏줄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론. 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 아니 현우야. 5년간 너를 키우며 나는 정말 행복했어. 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처음 피아노를 쳤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진짜였어. 내가 떠난 건 배신당한 게 너무 아파서였어.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었어. 너한텐 아무 죄가 없는데 너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나는 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현우야, 정말 미안하다.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30년의 세월이 무너졌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현우가 흐느꼈습니다. 복수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알아, 그 약병 봤어. 하지만 못하겠어요. 현우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억해 주시는데 피아노까지 쳐주시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30년의 원망과 오해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DNA로 증명되는 관계인가? 아니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온 시간인가? 나는 깨달았다. 진짜 아버지란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아들이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이후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현우는 매일 와서 나를 돌봤고 나는 기억이 사라져도 그의 손만큼은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봄날 요양원 거실에서 나는 다시 피아노를 쳤습니다. 현우가 내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저도 같이 쳐도 돼요? 그래, 함께 치자. 우리는 함께 건반을 눌렀습니다. 서툴렀지만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린다.